반갑습니다. 울산 현대상 이규현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 강의, 한 페이지, 그것도 1, 2, 3번 한다고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조금 진도를 빨리 좀 빼볼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올려드린 송군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기초 물리학 동영상 강의 보면, V가 왜 V인지, 그리고 속도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가속도, 힘 어떻게 나오는지, 기초 물리학에 대한 이론, 그리고 기초 역학에 대한 부분, 그 기초 부분이 다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 제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이해가 되시는 수준으로 약간 수준을 올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그렇게 찍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있는 자료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꼭 보세요. 그거 다 보시고 이거 보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차근차근 하세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기초 물리학 부분에서 차량 운동학에서 기초 물리학과 운동 역학으로 나뉘는데요. 기초 물리학 부분에서 물리량과 단위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죠. 물리량, 어떤 물리량을 교통사고 분석에 응용을 하고 활용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속도, 가속도, 힘, 질량, 중량 등등등 나옵니다. 뒤에 또 나올 건데 일단 속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속도는 velocity v, 그리고 속도는 d 나누기 t, t분의 d다.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얘가 미터고 얘가 세크니까 미터 퍼 세크. 가속도는 a, acceleration, acceleration이라고 합니다. 가속도는 acceleration이고요. a는 나중 속도 빼기 전 속도 나누기 시간. 일정 시간 동안 속도가 얼마나 변화했냐? 나중 속도가 처음 속도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나중 속도가 처음 속도보다 낮을 수도 있겠죠. 자, 가속도가 음수값이 나올 수도 있고 양수값이 나올 수도 있다.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자승. 주의하시고요. 힘, force. F는 MA인데 A가 FG니까 MFG 이렇게도 표현되고 단위는 뉴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자승으로 표시된다. 요거 했고요. 질량과 중량 글을 참고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리고 다음 강의로 넘어갈게요. 자, 질량은 물체 고유의 성질입니다. 물체 고유의 성질. 자, 이 지우개, 이 칠판 지우개, 새까맣죠? 지우개의 물체 고유의 성질. 얘가 차지하고 있는 이 부피, 그죠? 3차원 공간이니까요. 부피. 그리고 이 재료의 성질에 따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량이 있어요. 질량이 있는데 제가 그 글에다가 장황하게 글로 쫙 적어놨기 때문에 읽어보다 보면 이해가 될런지 이게 뭔 말인지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질량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 우주 어디를 가도 변하지 않는 거죠. 얘 자체의 성질은. 그런데 중량은 뭐냐면 무게입니다. 무게. 우리가 무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게라고 말하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가 와, 몸무게 줄었다. 살 좀 빠졌네. 몸무게 제가 한 70한 2, 3kg 지금 됩니다. 근데 살이 좀 많이 쪘어요. 배가 나와가지고. 자, 원래는 60한 4, 68 요 정도 사이를 유지해야 되는데 좀 몸무게 좀 불었어요. 몸무게라고 얘기할 때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70한 2, 3kg 됩니다. 72kg. 몸무게 72kg. 이렇게 얘기하지. 누가 제 몸무게가 72kg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72kg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 그렇다고 내 몸 질량이 72kg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미쳤어요? 사이코 소리 듣죠? 자, 그런데 우리 실생활에서는 중량이라는 단위는 어쩌다가 써요. 어쩌다가 차량 중량, 총 중량 이런 거 트럭 뒤에 따라가다 보면 뒤에 적재 중량, 총 중량 이런 거 막 적혀 있는 거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자, 중량이라는 단위는 어쩌다가 쓰는데 보통 무게라는 단위를 쓰죠. 질량이라는 단위는 현실에서는 잘 안 씁니다. 안 써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차량 운동학 초기에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시험에 투입돼 가지고 교재를 만들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부분에 관여하신 교수님들께서 이 개념을 완전히 혼동되어 있는 개념을 그냥 그대로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질량, 중량, 에너지 부분에서 엄청난 오류가 발생되고 제가 카페에도 올려놨지만 국가 공인 자격 시험에 문제가 오류가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몇 년 지나서 저 같은 사람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적하니까 그제서야 잘못됐네요. 문제가 있는 거죠. 무려 77,000원이라는 거금을 받고 실시하는 국가 공인 자격 시험에서 이러면 안 되죠. 이 부분은 분명히 고쳐져야 되고 제가 건의함으로써 조금 변동된 듯 했는데 2015년에 또 중량 3톤의 차량이 그러려니 합니다 이제는. 자, 하지만 수험생들은 기본을 잡고 가야 돼요. 이 물체의 성질, 질량은 자 예를 들어서 얘가 한 100g 정도 된다고 봅시다. 100g 더 되려나? 제가 개념이 좀 없어요. 자, 100g이라고 칩시다. 아니 100g은 계산하기 힘드니까 죄송하지만 자 얘가 1kg이라고 칩시다. 그럼 얘가 1kg이에요. 성질은 이 물체의 질량은 1kg입니다. 그런데 중량은 뭐냐? 무게라는 건 뭐냐? 얘를 들고 있다가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그죠? 왜 떨어질까요? 왜? 누구나 알죠? 쥐구가 잡아당기죠 얘를. 만류인력의 법칙이죠. 얘도 미약하나마 주변의 거를 당기는 힘이 있어요 사실. 있는데 너무 작은 거야. 근데 이 거대한 지구가 얘를 당기는 힘이 커요. 그래서 지구가 얘를 잡아 당겨. 그래서 얘를 놓으면 밑으로 떨어져요. 네? 그러면 얘는 힘을 가져요. 힘을. 어떤 힘이냐? 중력 가속도. 지구가 얘를 당겨주는 만큼의 힘을 가져요. 그런데 자 제가 이거를 던져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가겠죠. 그죠? 지구의 중력이 얘를 밑으로 당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을 뚫고 앞으로 날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날아가다가 언젠간 떨어지겠죠. 중력이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가만히 놓은 것보다는 던질 때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갈 거예요. 더 빠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힘이 크다는 얘기죠. 자, 다른 외력을 가하지 않고 잡고 있던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아래로 떨어져요. 이 물체가 아래로 향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을 표현하는 단위가 중량이에요. 얘가 우리 1kg라고 하기로 했죠. 사실 1kg 안 되지만 1kg인데 kg라고 합시다. 미안해요. 자, 1kg짜리 물체가 가지고 있는 힘, 그게 중량이에요. 1kg 질량이 얼마나 했죠? 1kg이지. 1kg 곱하기 중력 가속도는 9.8m/s 자승이에요. 9.8m/s 자승. 자, 숫자와 단위를 모읍시다. 9.8 1 곱하기 9.8은 9.8이죠. 킬로그램 미터/s 자승이죠. 킬로그램 미터/s 자승은 뭐예요? 뉴턴이잖아요. 9.8 뉴턴이에요. 1kg의 물체에 작용하는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9.8 뉴턴이에요. 그래서 얘의 질량은 1kg, 얘의 무게는 9.8 kg 미터/s 자승, 9.8 뉴턴인 거예요. 그런데 얘를 질량 1kg이라고 해야 되는데 무게 1kg이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지. 무게라고 표현하면
무게의 단위는 뭐라고요? 뉴턴,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자승. 무게 1kg이라는 표현은 틀린 거예요. 질량 1kg이라고 해야 되죠. 혹은 무게 9.8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자승 혹은 9.8 뉴턴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중 force라는 단어를 써줘야 돼요. 1kg 중이라는 말은 뭐냐면 1kg 곱하기 9.8m/s 자승이란 말이에요. 이 중 혹은 force라는 말은 1kg force 대시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해요. 1kg force 에서의 force 혹은 이 중은 9.8m/s 자승, 즉 중력 가속도를 표기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무게 1kg 중이라고 하든지 중량 1kg 중이라고 하든지 혹은 9.8 뉴턴이라고 하든지 무게 9.8 뉴턴 안 익숙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무게 1kg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차량 1000kg 무게 1000kg의 A 차량과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예전에 낸 적이 있어요. 잘못된 거죠. 거기까지 질량과 중량 얘기만 나오면 제가 좀 흥분을 해요. 제 질량과 중량 걸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질량은 물체 고유의 성질, 단위가 킬로그램이고 중량 혹은 무게라고 하는 거는 힘의 단위예요. 힘의 단위가 뉴턴이잖아요. 중량도 힘이에요. 힘의 단위예요. 자, 질량과 중량 개념 정리하시고요. 이제 이번 강의 나 왜 이렇게 말이 많지? 자, 이제 이번 강의 할게요. 잠깐 지우고요. 맞습니다. 제가 이걸 적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나 왜 이걸 왜 적고 있지? 이걸 왜 찍고 있지? 이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기초운동학 공식 그 풀이 설명 동영상 강의를 찍은 부분에 이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지금 어떤 과정을 하고 있는 거냐면 제가 올려드리는 이 영상과 함께 올려드리는 카페에 올려드리는 제가 지금 유튜브에 올릴 거기 때문에 유튜브로만 보셨던 분들은 링크 타고 카페로 들어오셔서 가입하세요. 자, 이 자료는 제가 기초운동학 공식을 설명하면서 다 설명해서 영상 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 부분을 대해서 각각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링크를 따로 좀 걸어 놓을게요. 상세한 설명은 거기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 설명과 그 상세한 설명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질문을 올리시고요. 시간을 줄입시다. 빨리 좀 진도를 나갈게요. 자, 중력 가속도 아까 제가 하면서 중력 가속도 얘기는 했어요. 중력 가속도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죠. 그런데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지구가 물체를 잡아다니는 힘인데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측정해 보니 과학자들이 측정을 해보니 9.8m/s 자승의 가속도가 되더라.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gravitational acceleration 그래서 G라고 표현합니다. gravitation G 소문자 G로 표시합니다. 중력 가속도 9.8m/s 자승이고요. 이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은 언제 이제 영향력을 미치냐면 언제 어느 때든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눈에 확 보일 때가 언제냐? 아까 제가 얘를 잡았다가 놓았을 때, 자유낙하할 때, 슝 떨어지는데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죠. 미터 퍼 세컨드 자승이 가서 그래요. 네. 시간의 제곱으로 값이 커져요. 속도가.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시간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뭔 말인지 모르겠죠? 넘어갑시다. 자, 관성력은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관성의 법칙, 뉴턴의 법칙, 제1법칙 관성의 법칙 얘기했죠. 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고요. 2법칙은 뭘까요? 이거 25점 약술 문제로도 잘 나와요. 뉴턴의 법칙, 뉴턴의 법칙, 뉴턴의 1, 2, 3 법칙을 설명해라 뭐 이런 거 나와요. 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에요. 모든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그 움직임을 계속하려 하고
모든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에 있으려고 한다. 관성의 법칙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가속도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뭐 물체가 뭐 이렇게 뭐 힘을 가지는 설명 잘 못하겠네. 하여튼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가속도의 법칙이고 세 번째 제3 법칙이 뭐냐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모든 작용에는 반작용이 뒤따른다. 제가 이 주먹으로 손바닥을 밀고 있잖아요. 미는 이 작용에 대해서 이 미는 힘을 버티는 반작용이 이 손바닥에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작용이 없으면 그냥 쭉 가겠죠. 그죠? 반작용이 없으면 얘를 그냥 밀고 그냥 가겠지만 제 손이니까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고정된 물체고 힘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공중에 붕 떠 있는 게 아니면. 얘가 어떤 힘을 받고 있는데 얘가 눌러서 고정되어 있는 힘을 밀고 그 힘보다 더 힘이 더 크면 가겠죠. 근데 얘가 힘이 크든 적든 어떤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얘가 이겨야 가만히 있던 놈을 움직이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힘이 크든 적든 가만히 쓰려고 하는 그 힘. 그게 관성력이에요. 가만히 쓰려고 하는 힘. 그리고 차가 달려가고 있어요. 차가 달려가고 있는데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타이어가 노면과의 마찰을 막 일으켜가지고 끽 서려고 해요. 타이어가 바닥면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바닥면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주는 거잖아요. 관성력이에요. 힘이죠, 힘. 관성의 힘. 관성력이에요. 어쨌든 관성력은 힘이에요. F는 MA고 우리 차량 운동화 어떤 시험 문제에서는 관성력이라는 단어는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있길래 그냥 썼어요. 운동량 P는 MV.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직각 충돌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평면 충돌, 직선상의 충돌에서 많이 나오는데 운동량. 이 운동량은 어떻게 표현되냐?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이 있다는 거죠. 운동량 어떻게 표현되냐? P라고 해요. P라고 표현하고 이게 모멘텀인데 왜 P라고 표현하는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P라고 표현해요. 운동량은 MV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표현하는 물리량이에요. 어떤 물체가 질량이 크면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더라도 그 운동량이 큰 거죠. 그리고 질량이 똑같은 물체라 하더라도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면 운동량이 큰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지금은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돼요. 단위는 자 질량과 속도의 곱이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요거죠. 그리고 9번 에너지. 자 운동량, 에너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1차 시험, 2차 시험에 늘 나오는 개념이에요. 늘 나오는 개념이에요.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에너지는 운동량은 충돌을 하든 뭘 하든 운동량의 총량은 변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나 혼자 그냥 운동을 하고 있으면 별다른 일이 없겠죠. 그런데 내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운동해 오고 있던 차량하고 쾅 부딪혔어요. 둥 튕겼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던 운동량이 부딪히면서 운동량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뭐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변화가 일어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얘는 가만히 서 있는데 내가 뒤에서 가서 박았어. 그래가지고 쿵 박아가지고 둘이 쭉 끌려 나갔어요. 그러면 얘는 가만히 있었으니까 운동량이 빵이고 나는 움직이고 있으니까 운동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쾅 박았어요. 그러면 내 속도가 그대로 살아 있을까요? 질량은 그대로겠지만 속도는 줄어들겠죠. 얘는 속도가 없었는데 속도가 생기겠죠. 운동량이 바뀌죠. 그런데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뭐냐면 내가 보유하고 있던 운동량 얘는 운동량이 없었으니까 이 내가 보유하고 있던 운동량이 충돌을 하고 나면 얘한테 조금 넘어가고 나는 운동량이 좀 줄어들어서 어쨌든 충돌 전에 보유하고 있던 그 운동량과 충돌 이후에 보유하고 있는 운동량이 결국은 그 운동량의 합이 같다는 거예요. 그게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나중에 또 나와요. 자, 에너지는 에너지의 총합은 보존이 돼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에너지의 총합은 보존이 되는데 운동
에너지는 보존이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두 차량이 충돌을 했어요. 그러면 충돌 전에 보유하고 있던 이 차량이 보유하고 있던 에너지는 뭐냐면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달려가면서 이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자승이거든요. 질량과 속도의 곱에 비례합니다. 질량이 커지면 커진 만큼 에너지가 커지는데 속도가 커지면 속도의 제곱으로 에너지는 커져요. 속도에 민감하겠죠. 자, 어쨌든 박으면 이 두 차가 쿵 박고 그대로 그냥 쭉 나가는 게 아니라 쾅 부딪히면서 쾅이라는 소리를 내게 되죠. 이 운동 에너지가 일부 작지만 꽝이라는 그 소리 에너지로 변화되고 그리고 꽝하면서 불꽃이 팍 튀어 스파크 뭐 이렇게 부딪히는 불꽃 빛 에너지로 변환되고 그리고 부딪히면서 열이 발생해서 열 에너지로 변환이 되고 차량의 소성 변형 이 차가 앞 범퍼 찌그러지고 본네트 찌그러지고 막 라이트 깨지고 이런 어떤 소성 변형으로 그 에너지가 변환이 되고 이 앞차도 뒷부분이 찌그러지는 소성 변형으로 변환이 된 후에 그리고 남은 에너지가 다시 이 차들을 밀고 가는데 이 충돌 시에 손실되는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소리, 빛, 열 등 기타의 에너지로 손실되는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에너지의 총량이 줄어든 거냐? 그건 아니에요. 전체 에너지의 총량은 유지가 되지만 운동 에너지는 일부 손실되고 그리고 남은 운동 에너지로 밀고 간다는 거예요. 그 일부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운동 에너지는 보존이 되지 않는다. 에너지의 총합은 보존이 된다. 근데 부딪혔을 때 운동량은 보존된다. 요 개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해 안 된다고? 괜찮아요. 또 나와요. 자,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운동 에너지는 EK라고 표시하는데 제가 그 기초 운동화 공식에 다 설명해놨어요. 키네틱 에너지라고 해서 EK라고 표시합니다. 위치 에너지는 위치, 지위 뭐 이런 뜻이죠. 포텐셜. 그래서 EP라고 표현하고요. EP는 mg가 뭐예요? mg. 아까 했는데 질량과 중량 중에 뭐게요? 중량. mg. 그 물체 고유의 성질 질량을 지구가 중력 가속도의 힘으로 당기는 거. 그 당기는 힘. 그게 중량이죠. h는 하이스라고 해서 높이입니다. 높이. 이 물체가 일정한 높이에 있을 때 이 물체의 고유의 성질인 질량을 지구가 중력 가속도의 힘으로 당기는 거 그로 인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위치 에너지예요. 땅 바닥에 얘가 있어요. 물론 지구는 얘를 당기고 있죠. 하지만 얘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냐, 뭔가를 할 수 있냐, 현재로서는 없죠. 왜냐? 이 땅바닥은 단단한 바닥이라서 얘가 이거 눌러봐야 별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렇게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다른 에너지가 없어요. 그런데 얘를 1m 높이로 들어 올리면 에너지가 발생하죠. 에너지가 발생하는 게 에너지가 이제는 에너지가 있죠. 얘가 들어 올려져 있기 때문에 잡고 있던 힘을 풀어주면 얘는 아래로 떨어지게 되죠. 1m만큼. 이 1m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1m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10m만큼 올려놓으면 10m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m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퉁 떨어질 게 10m의 높이에서 떨어지면 슝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높이가 높아질수록 에너지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가. 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관계는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자, 일은 뭐냐면 FD라고 해서 힘을 줘서 일정 거리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일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지. 그래서 일하면 배고프잖아요. 자,
일은 뭐냐면 일은 W로 표시해요. work, W-R-K, W 표시하고 어떤 힘을 주어서 어떤 물체를 일정 거리를 이동시키는 것이 일입니다. 일인데 그래서 어떤 물체를 가속도, 힘을 주어서 일정 거리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A는 FG라고 했어요. MFGD로 되는 거죠. 일은 FGD예요. 어떤 물체를 F가 뭘까요? 견인계수예요. 좀 이따 나와요. 견인계수의 그 노면의 거칠거칠한 정도를 그리고 지구가 당기는 힘을 이기고 일정 거리를 밀어서 이동시키는 거. 그게 일입니다. 그러면 일을 했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소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을 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에너지와 일을 하고 난 뒤에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는 다르겠죠? 다를 거고 보유하고 있던 에너지를 일을 함으로써 소모했기 때문에 소모된 이 에너지를 구하면 일을 하기 전에 이 물체에 어떤 가해진 그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물체에 가해진 어떤 에너지가 그 에너지를 소모한 만큼 일을 하고 완전히 이제 없어져서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책상은 좀 그러네요. 뭘 할까요? 그 책상 위에 있는 책을 살짝 툭 밀었다고 보세요. 그러면 조금 가서 서겠죠. 그럼 얘는 이 책상에 거칠거칠한 책상 면을 뚫고 책상 면이 가지마 하고 잡는데 책은 약간 앞으로 미끌려 나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얘를 민 힘의 크기만큼만 이렇게 나가서 딱 서죠. 근데 내가 힘을 확 줘서 확 밀었어. 그러면 쭉 밀려가지고 저기 툭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한 에너지만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을 한 그 양을 구하면 내가 가했던 에너지가 얼마였는지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응? 혹은 내가 가한 에너지를 알면 일을 얼마만큼까지 할 수 있는 건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계는 나중에 또 나와요. 지금은 물리량이 어떤 건가 단위는 뭔가를 공부하는 단위니까 그렇게 하고요. 단위는 뭘까요? 죄송합니다. 단위를 안 적었네요. 자, 에너지의 단위. 자, M은 뭘까요? 킬로그램이에요. V의 자승이에요. V는 뭐예요?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예? 근데 자승이야. 미터 퍼 세크의 자승이에요. 이 전체를 자승을 해야 되죠. 그럼 위에도 자승, 밑에도 자승해야 되죠. 그러면 네. 펜이 많은데 안 되겠다. 파란색 써야지. 자, 그러면 킬로그램, 미터 자승, 퍼 세크 자승이에요. 다시 말하면 얘가 뭐냐면 자, 뉴턴의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자승 말고 미터 퍼 세크 자승이잖아요. 그러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자승에 미터를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뉴턴 곱하기 미터라는 얘기죠. 뉴턴 미터라고도 표시하고요. 얘가 그래서 뭐냐면 그 유명한 줄입니다. 줄. J-U-L-E. 줄. 에너지의 단위는 줄입니다. 운동 에너지도 줄이고요. 위치 에너지도 줄입니다. 일의 단위도 줄입니다. 써볼까요? MGH잖아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자승, H 높이의 단위는 뭘까요? 미터. 네, 킬로그램, 미터 자승, 세크 자승, 미터 자승, 퍼 세크 자승 맞죠? 자, 힘을 줘서 일정 거리를 이동시킨 거예요. 킬로그램, A 가속도, 미터 퍼 세크 자승, 거리 당연히 미터죠. 미터. 그러면 킬로그램, 미터 자승, 세크 자승. 네, 맞죠? 줄입니다. 그래서 기초물리학, 속도, 가속도, 힘, 질량, 중량,
보고 있죠. 중력과 속도, 관성력, 운동량, 에너지 중에서 운동의 위치 에너지, 그리고 일은 결국 소모된 에너지까지 했습니다. 잠깐 자르고 구배와 마찰계수, 견인계수를 할게요. 그래야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잠깐 자를게요. 네. 자르고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됐네요. 30분.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한 20분 정도로 끝내려고 했는데 나 말이 길어가지고. 자, 이후 강의는 3강부터는 조금 빨리 진행을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구배는 그레이드라고 해서 G라고 해요. 요거 다시 사실은 차량 운동화 기초 공식 강의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하요. 그 중요한 거 상세한 부분은 거기서 참고하세요. 자, 그레이드라고 해요. 그레이드는 퍼센트예요. 퍼센트. 몇 퍼센트냐? 퍼센트라는 말은 뭐예요? 어떤 것에 대비해서 100분위로 나눈 거죠. 뭐 기억이 안 난다고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거기다 설명해 놨지만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100m를 가는 동안 빵에서 100까지 100m를 가는 동안 몇 미터 올라가냐? 그게 경사도예요. 경사도. 네. 경사도 몇 퍼센트냐? 이렇게 표시가 되죠. 100m를 가는 동안 4m를 올라가요. 그럼 몇 퍼센트죠? 100분의 4잖아요. 4 나누기 100인데 거기에 또 100을 곱해줘. 그리고 단위를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4% 혹은 숫자로 나타내면 0.04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100m를 가는 동안 몇 미터를 올라가냐? 이 노면의 경사도가 100m를 가는 동안 몇 미터를 올라가는 정도냐 이거예요. 4m 정도 올라간다. 0.04, 4%, 10m 올라간다. 그러면 경사도가 더 가파르겠죠. 그러면 10% 혹은 0.1 뭐 이렇게 되겠죠. 탄젠트 세타는 뭐냐? 요 각도가 세타예요. 요 각도가 세타인데, 자 보세요. 100m 가는 동안 예를 들어서 뭐 4m 올라간다 칩시다. 10m 뭐 좀 그하다. 4m 올라간다. 그러면 요 가는 동안 올라간다. 이 올라가는 방향을 비스듬하게 잡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수직으로 딱 올라가는 높이를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직각이죠. 직삼각형이잖아요. 직삼각형에서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다. A, B, C. C는 뒷면, A는 밑면, B는 높이라고 했을 때 이 코사인, 사인, 탄젠트 이거 기억나세요? 탄젠트 이렇게 되잖아요. 탄젠트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돼요. 밑변분의 높이. 네, 요 세타각만큼의 밑변분의 높이. 그게 탄젠트 세타예요. 그러려면 요 각도를 알아야 되겠죠. 각도로 주어졌다. 몇 도의 경사도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900값을 계산할 때 탄젠트 세타를 적용하면 돼요. 그리고 경사도가 몇 퍼센트의 경사도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 4%의 경사도다 그럼 0.04를 대입하면 되죠. 네? 4%의 경사도 혹은 몇 도의 경사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몇 퍼센트 같으면 0.04 몇 도 같으면 탄젠트 세타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되고 혹은 가끔 이 세타 값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다음에. 자, 그리고 마찰계수는 뭐냐면 노면의 거칠거칠한 정도. 이 말을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어. 노면의 거칠거칠한 정도예요. 그걸 뮤라고 표현해요. 마찰계수는 물체 여기 있죠.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과 중력의 비례계수. 그러니까 무게의 비례계수인데요. 이 노면의 마찰력
노면의 마찰력. 이 노면이 그 위에 있는 물체가 움직이려고 할 때 그걸 못 움직이게 만드는 힘, 혹은 움직이고 있는 물체를 더 이상 덜 움직이게 만들려고 하는 힘, 관성력에 저항하는 힘, 그 힘이 그 힘과 이 물체의 고유의 성질을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는 무게, 그 무게의 B를 표시한 숫자가 마찰계수예요. 자, 그러면 이 관성력이 아주 작은 경우, 어떤 경우냐? 얼음판 위에 물체가 있다. 미끌미끌 잘 움직이겠죠. 한번 움직이고 있는 놈은 쭉 미끌려 가겠죠. 관성력이 아주 작을 거 아니에요. 그죠? 힘은 ma, 무게는 중력은 그 중량은 mg, m 쏘가면 g분의 a잖아요. 근데 얼음판 위에 있어. a가 작겠죠. 그러면 분자가 작아지면 마찰계수도 작아지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아스팔트 위에 있다. 혹은 콘크리트 바닥 위에 있다. 혹은 모래 위에 있다. 진흙 위에 있다. 혹은 접착력이 아주 강한 접착력이 아주 강한 건 아니고 그 찍찍이 쥐 잡을 때 쓰는 찍찍이 검은색 있잖아요. 붙으면 쭉 붙는 거 그거 위에 있다. 그러면 이 마찰력이 아주 강하겠죠. 마찰력이 크겠죠. 그러면 얘가 커지면 마찰계수도 커지는 그게 마찰계수예요. 그 노면의 거칠거칠함의 정도를 표현한 거 그게 마찰계수예요. 그런데 견인계수는 뭐냐면 마찰계수는 coefficient of friction coefficient of friction이라고 해가지고 마찰계수로 표시하고요. 견인계수는 그냥 드래그 팩터라고 해가지고 팩터라고 해서 F라고 표시를 합니다. 하는데 그 단어 뜻이 뭐냐, 뭐 왜 그렇게 표현하냐, 몰라요. 그렇대요. 그냥 마찰계수는 요게 그 로마자인가 고대 로마자 뭐 이제 뭐 뮤라고 표시하고요. 이게 좀 길죠. 이렇게 표시되는 자 뮤라고 표시하고요. 뮤 몰라인 게임 뮤 아니에요. 자, 견인계수는 드래그 팩터라고 해가지고 F로 표시합니다. 소문자 F예요. 힘은 대문자 F죠. force. 자, F고요. 이 견인계수는 뭐냐면 이 노면의 거칠거칠함의 정도가 그냥 평평한 노면이다. 다시 말해서 경사도가 없다. 100m를 가든 1000m를 가든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다. 경사도가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마찰계수가 그대로 견인계수가 돼요. 땡땡 똑같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차가 막 달려가다가 급 브레이크를 밟고 끼 하고 탁 섰어요. 그런데 10m를 막 미끌려가고 탁 서더라는 거지. 그럼 그 노면에 그 마찰력 그리고 거칠거칠함의 정도, 뮤 이런 거 측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똑같은 노면이 똑같은 차량이 오르막 4% 경사에서 제동을 하면 10m까지 가서 설까요? 조금 덜 가서 설까요? 오르막인데 조금 덜 가서 서겠죠. 그걸 고려하는 부분이 견인계수예요. 혹은 내리막이야. 내리막에 급제동을 했다. 그러면 10m보다 조금 더 가서 설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더 가서 설까요? 왜냐면 이 차량이 움직이던 속도는 똑같은 속도로 실험을 했겠죠. 당연히 힘은 똑같아요. 힘이 아니고 그 움직이는 차량의 속도, 즉 어쨌든 힘이죠.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뭐 이런 거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표현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거칠거칠함의 정도, 이 마찰력, 죄송해요. 마찰력 힘이 다른데 마찰력은 일단은 평지에서는 마찰력이 딱 작용을 하는 게 마찰력으로 작용을 하는데 경사가 지게 되면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 뭘 뚫고 가야 되냐? 단순히 수평면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밑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성분이 발생을 하게 돼요. 뭐냐면 수평으로만 가게 되면 수직 성분이 있어요, 없어요? 위로 올라갈래. 힘이 좀 들겠죠. 중력을 뚫고 올라가야 되니까. 중력을 뿌리치고 올라가야 되니까. 지구의 러브크를 뚫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 그러면 중력이 당기는 힘에 몸을 맡기고 내려가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내려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마찰 계수에 적용되는 이 노면의 마찰력을 뚫고 가는 플러스 지구가 잡아당기는 러브쿨까지 뿌리치면서 가야 되는 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르막의 경우는 이 노면의 마찰 계수 플러스 각도에 비례한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을 뚫고 가야 된다는 거죠. 경사가 약하면 낮은 경사면 그 힘이 좀 약하겠지만 경사가 가팔라지면 가팔라질수록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점점 더 그러니까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을 뚫고 가는 게 더 힘들어지겠죠. 단순히 이 노면의 마찰력을 뚫고 가는 것만 아니라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의 일부까지도 뚫고 올라가야 되니까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한 부분이 마찰계수에서 경사도 9배를 고려한 게 견인계수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승용차가 맑은 날 건조한 아스팔트 노면에서 제동을 했을 때 적용하는 견인 마찰계수가 보통 얼마냐면 0.8이에요. 0.8. 0.8을 적용하는데 아까 제가 이거 말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의 경사다. 이 경사도, 이 도로의 경사도를 보니 100m 가면 10m 정도 올라가는 쭉 연장선을 그어봤을 때 정도의 경사도가 된다. 100m 동안 이 경사도가 그대로 유지됐다 이 말이 아니라 이 차량이 최종 정차하거나 브레이크를 밟았거나 뭐 가속을 했거나 했는 이 구간에서 계산을 해보니 100m 가면 10m 올라가는 정도의 경사도가 되더라. 그러면 그 경사도는 10% 0.1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견인 계수를 얼마로 적용해야 되냐? F는 뮤 이 견인 계수가 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더 힘들겠죠. 오르막을 올라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려면은 커져야 되겠죠. 오르막이니까 플러스를 해주는 거죠. 얼마라고요? 10%의 경사 0.1을 9배를 더해주면 0.8 더하기 0.1은 0.9. 그래서 이 노면의 거칠거칠함의 정도는 0.8인데 거기에 경사가 있음으로 해서 추가되는 마찰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힘이 가해져서 견인 계수는 0.9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상세하고 세세한 실무적인 실제로 적용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또 문제풀이하면 또 나오니까 9배와 마찰계수, 견인계수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세한 부분은 또 다 제가 이미 올려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2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물리량과 단위는 끝났어요. 날로 먹었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개념들이 있는데 그건 또 하다 보면 또 나오니까요. 예, 그리고 다음 시간은 벡터와 스칼라에 대해서 할 건데 시작부터 벡터와 스칼라 해버리면 기가 팍 질려가지고 나 이 시험 계속 공부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되니까 지금은 요만큼 이해하고 나중에 요만큼 더 이해하고 나중에 이만큼 더 이해하면 되니까 일단은 진도를 나갈게요. 벡터와 스칼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언제 찍을지는 몰라요. 저도 지금 영업에 좀 집중해야 되는 시기라서 자,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2016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세월이 지나서 그 이후에 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이걸 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기본적인 이해에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